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최혜지. 사촌한테 강간당할 뻔한 적이 있다. 그때 난 중학생, 지금은 36살 많은 사촌 오빠한테는 지적장애가 있었다. 어렸을 때 몇 번인가 논 적이 있어서 그때는 그 정도인 줄 잘 몰랐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사촌 오빠가 중학생이 됐을 때쯤에야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오빠는 다른 사촌 동생들 중에서도 나한테만 관심을 보였다. 어떻게 봐도 성적인 쪽으로. 꽤 거리가 있어서 볼 일은 거의 없지만 내가 초등학생 때는 목욕하는 걸 훔쳐보거나 내 짐에서 멋대로 속옷을 꺼내 훔쳐가기도 했다. 예지야, 미안해. 민수 오빠는 장애가 있어서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건 아니란다. 게다가 오빠는 네가 엄청 좋은 것 같으니까 혹시 괜찮으면 우리 집에서 살래? 엄마가 없을 때 이모는 이런 식이었다. 아직 어렸는데도 소름이 끼쳤던 게 기억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랐던 건 수박꼭지를 할 때였다. 사촌 언니가 술래, 나랑 오빠는 숨는 쪽이었다. 내가 집과 집 사이에 있는 좁은 틈에 숨어 있는데 오빠가 다가오더니 예지야, 같이 숨자 라고 했다. 아직 초1이었던 나는 왠지 모를 불안을 느꼈지만 더 깊이 생각 안 하고 응, 알았어. 같이 숨기로 했다. 곧이어 사촌 언니가 모두를 찾기 시작했는데 숨은 지 3분도 안 됐을 때 내 뒤에 숨어있던 사촌 오빠가 귀에 대고 후후 거친 콧김을 불어댔다. 갑자기 불안해진 난 바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팔을 붙잡혔다. 안 돼, 숨바꼭질 중이야. 못 도망가게 했다. 그리고 그때였다. 오빠가 손으로 치마 속을 더듬으며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민수 오빠? 조용히 해. 술래한테 들킨다. 내가 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어안이 벙벙했다. 다만 공포를 느끼고 민수 오빠의 팔을 뿌리치기 위해 언니 여기야, 여기, 나 여기 있어. 술래였던 사촌 언니를 불렀다. 그 후로는 왠지 오빠랑 같이 있기 싫어서 밥 먹을 때 같이 놀자고 해도 계속 피했다. 민수는 정말 예지 좋아하는구나. 나중에 둘이 결혼하면 좋겠네. 잘 어울려. 이모는 그런 말을 엄마 앞에서 했고 내가 도와달라는 듯 엄마를 쳐다보자 언니 무슨 소리야. 예지 아직 초등학생인데 그리고 결혼 상대는 알아서 찾겠지 라고 해줘서 안심했다. 그 후 우리들이 돌아가고도 오빠는 계속해서 예지야, 얼른 보고 싶어 괴성을 지르며 내 사진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때 이후 오빠네 가족이랑은 거의 안 만나게 됐다. 그래도 친척 결혼식이나 할머니 장례식 때에는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매번 가까이 와서는 내 쪽을 보면서 자기 가랑이를 만져 엄청 무서웠다. 엄마도 그때는 사촌 오빠가 내게 성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완전히 눈치채고 같이 있을 땐 엄마가 지켜줬지만 엄마가 화장실에 가거나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웠을 땐 이모가 민수는 예지가 정말 좋은가 보네. 지금 얼른 예지랑 얘기하렴. 다가왔고 사촌 오빠도 예지야, 꼭 결혼하자. 아직 초6인 나한테 진심으로 말하길래 정말 무서웠다. 이모부도 같이 있었지만 아무 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막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쯤 방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엄마랑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바깥 상황을 보러 갔더니 엄마가 뛰어들어와서는 예지야, 빨리 방으로 들어가. 가서 문 잠가. 무서운 얼굴로 말했다. 난 엄마 말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얌전히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하지마! 자신도 모르게 귀를 막게 되는 비명을 질렀다. 엄마 비명을 들은 건 처음이라 지금 밖에 엄청 큰일이 났다는 걸 알게 됐고 엄마를 돕고 싶어도 무서워서 다리가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곧이어 비명소리가 안 들리나 싶었더니 쿵쾅쿵쾅 집안에 누군가의 발소리가 울렸다. 그때 느낀 공포는 정말 엄마는 죽었을지도 몰라. 나도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한 순간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공포와 엄마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슬픔에 더는 못 참고 울어버렸다. 엄마. 그 사이 방 앞에 도착한 발소리의 주인공이 우와! 문 앞에서 발광하면서 문 손잡이를 난폭하게 돌리며 억지로 열려고 했다. 그때 공포는 절정에 달했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핏기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더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렇게 의식이 멍해진 찰나 손잡이가 부서지면서 덩치 큰 모르는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우와! 그렇게 괴성을 질렀고 침을 잔뜩 흘리며 숨을 헐떡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 위로 올라타더니 옷을 잡아 뜯었다.
그때 죽은 줄만 알았던 엄마가 얼굴에서 피를 흘리며 날 도와주러 왔다. 엄마! 예지야! 예지한테 무슨 짓이야? 저리 가! 엄만 필사적으로 내 위로 올라탄 남자를 밀었다. 그 모습을 보고 약간의 안도와 공포를 느끼며 의식을 완전히 잃었다. 그래서 기억은 여기까지밖에 없지만 나중에 그 남자가 사촌 오빠라는 걸 알게 됐다. 그동안 못 봤던 사이에 오빠는 나랑 못 만나 생긴 스트레스로 폭식을 했고 그 결과 뚱뚱해졌다. 하도 살이 쪄서 그 남자가 사촌 오빠라고는 생각 못했다. 힘도 세서 엄마 혼잔 무척 버거웠지만 다행히도 엄마 비명소리를 듣고 아랫집에 사는 남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는 호신용 곤봉을 들고 도와주러 온 덕분에 미수로 끝났다고 한다. 아무도 그 이외의 것들은 알려주지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아서 모른다. 다만 이모 같은 사람이 문 뒤에서 예지는 생리도 하고 이제 어른이야. 임신시켜버려! 부추기고 있던 게 트라우마가 돼서 지금도 병원에 다닌다. 그 후 사촌 오빠와 이모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참고로 이모한텐 실형 선고가 떨어졌다. 오빠가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건 이모였다. 성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 지적장애 아들을 돌보는 건 무척 어렵다. 어딘가로 풀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었다고 자백했다. 친척끼리니까 어떻게든 될 줄 알고 그런 짓을 했다고 한다. 참고로 집에 들이닥쳐 말리는 엄마의 얼굴을 갖고 있던 망치로 때린 것도 이모였다. 엄만 몇 바늘이나 꿰맸고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흉터가 남아있다. 사촌 오빠는 지적장애가 있어 행동을 컨트롤할 능력이 낮다고 판단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감형되었다. 석연치 않았지만 판단 능력이 있는지 절제 능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없다면 처벌 불가,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라는 게 형법의 원칙이란다. 그럼에도 오랜 세월 내게 했던 외설 행위를 간과할 순 없다며 정신병원 통원치료 명령을 내려 이모부랑 한동안 같이 다녔다. 하지만 그 후 이번 일로 인해 이모부는 동네에서나 직장에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됐고 그 결과 실직하게 됐다. 그리고 오빠와 함께 몰래 시골로 이사를 갔다. 한편 난 그때 도와준 남자와 지금도 어울리면서 그 사람의 지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다. 강간 미수 같은 트라우마를 얘기하며 사귈 수 없다고 해도 전부 받아들이겠다며 만난 지 10년 넘게 날 지탱해줬다. 꽤나 기다리게 해버렸지만 이제서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